가지의 어떤 그 대립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서 단순하게 쟤네들은 좌파다, 우리는 우파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면 우리의 정체성이 충분히 설명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적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위험한 거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보이잖아요, 눈에. 얘네들이 좌파고 좌파 사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근데 우익 진영에 있으면서 나는 우익을 표방하지만 그 실상을 들어보면 굉장히 좌파적인 뭐 성향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국 운동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자면, 목회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 교회에 10억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가장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선뜻 받으시겠어요? 10억이나 준다는데 받아야죠, 그죠? 받으시겠어요? 헌금은 나누는 거.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사해야 네, 저는 살펴봐야 그냥 갑자기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돈의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내 가슴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펀드와의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후원은요, 이게 어떠한 목적을 띠고 하는 후원이 있고요. 아닙니다. 펀드만 그렇지. 이 헌금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끝나요. 토론이 그래서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후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정교조 말씀드렸고, 우리 과거에 특히 우리 제가 보는 그 김문수 의원도 과거에 좌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죠?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 가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하는 집단들이 많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돈이면 다 돼요. 쉽게 말하면 매수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뭐랄까 약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이 이건 사실 대형교회, 소형교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형교회도 그 검은 돈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근데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누구 출입 금지, 뭐 어떤 이단 출입 금지 이런 걸 표명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먹히겠어요? 그죠? 안 먹히죠? 우리가 그 가면을 쓰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한다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에 접근하면 얘가 신천지인지 얘가 뭐 구원파인지 얘가 통일교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너무 힘든데 가장 그 연약한 지대에 있는 교회가 또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잠입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근데 내 속내에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예를 들면은 또 대형교회 가면 어려운 사람 많죠, 그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청년이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직업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히 뭐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돈이 안 돼,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는 자기 뭐 예술품 팔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화 사역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어떤 세력에서 교회에 접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얘 음악을 한대요. 근데 얘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너 이번에 우리 그 기독교 음악 팀이 있는데 너 우리랑 조인할래? 이거 실제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인할래? 좋잖아요. 왜요? 포장지가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똥이 들어있어도 포장지만 있으면 사람 마음 훔칠 수 있어요. 포장지의 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포장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경제 많이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서포트 해줄게. 너 음악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상황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렇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포섭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청년들은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번에 후원을 받을 거냐, 헌금을 누군가 10억을 한다는데 받을 거냐, 덥석 받으면 안 돼요.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애국 활동하는 중에도 그런 돈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애국 운동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계엄 사태 이후지만, 워싱턴 DC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의 소리를 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세이브 코리아를 만나게 되죠. 세이브 코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세이브 코리아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터 자체가 좋잖아요. 캐치프라이즈가 좋잖아요. 세이브 코리아잖아요. 한국을 살리자. 근데 거기에 동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저 역시 나라를 살리자는데 당연히 나서서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선뜻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 3.1절 집회에 있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3.1절이었죠? 그렇죠. 예. 그 전주부터 저는 그 CPEC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미디어 자격으로 참여 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누구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거나, 뭐 지금도 후원 받는 사람이 없지만 누구의 후원을 받는다거나 어떠한 조직에 내가 속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오로지 혼자 모든 것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더니 한인분들, 그 당시 뭐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KCPEC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또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뭐 등등, 뭐 트루스 포럼이라든지, 청년들을 포함해서 어떤 한 큰 테이블, 정말 큰 섹션을 한국이 잡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우와, 도대체 이건 어떤 자본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보수 컨퍼런스에 한국 섹션이 이렇게 잡혀 있는가? 전 되게 처음에 놀랐어요. 뭐 의심은 안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애국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내가 한국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상 제가 깊은 이야기는 잠깐 스킵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연히 애국운동하는데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너무 필요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당연히 후원을 받아야 되고, 정말 같은 결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협력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그 중에 속셈이 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일 겁니다. 2016년도에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 살고 있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가장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최근에 그 이재명을 국제사회에 고발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사실 보통의 교포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한 다름은, 교포들은 대부분 한국인들끼리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 빽빽하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60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계신데, 중반이 좀 되실 텐데,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인 사회 이제 위원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후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당시 후원 문의가 70년대 말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예요. 그 당시 누군가 뜬금없이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1억을. 근데 그 목사님과 조직하고 있는 그 팀에서 일단 1억을 준다는데 반갑적으로, 안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1억을 준다는데, 근데 이제 그 출처를 알고 봤더니 뭐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대신교라면 특히나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돈이었어요. 나중에 그게 한인 사회에서 문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 알면서 받은 특정 어떤 목사님은 제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이죠. 그렇죠. 그런 접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사실상 돈 세탁 혹은 뭐 여러 가지에 연루되어 있어서 NGO 단체는 여러분 많이 후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나 이런 조직에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까지 하면서 돈 세탁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자기 목적도 이루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조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지만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너무 잘 아셔야 되고 제가 더 깊은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직의 가장 본질 그들이 어떤 본질적으로 훔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소설의 한 문장을 인용해서 사실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못 사는 대중에 복수심리에 불을 붙여 대중을 조종해선 조직 자체를 소수의 이권 단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거는 이제 소설가 이병주 선생님께서 나림 이병주 선생님께서 이제 지리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뭐 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을 누가 우리 대한민국 분이 아닌 외국에 계신 분이 좀 이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싶은 분이 누구냐면 안희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안희환 목사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면 제가 채널을 돌려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보이는 적보다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뭐 나쁘다 그러다가 뭐하는 내부 총질.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좀 부탁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안희환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꼭 우리 조수아 씨가 아니더라도 좀 미국에서 이게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좀 과감하게 좀 총질을 했으면 하는 게 좀 어려운 부탁이 왜냐하면 우리 그 트럼프에게 부탁해야 돼. 그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공격을 오빠를 그럼요. 완전히 뭐냐면 망신시키는 거에 1인자인 것 같습니다. 주제에 연결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에 대해서 따로 발제를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안 목사에 따는 근데 그 한국은 모를 텐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아셔요? 뭐 몰라요. 잘은 몰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뿐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사실 가장 1인자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1인자일 수가 없고요. 이제 더 큰 조직이 있고요.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보수 진영을 가장 미혹하기 쉬운 방법은 얼라이언스라고 하잖아요.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을 얘기하면 많이 호응이 됩니다. 예. 미국을 얘기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 특히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보면 지금 최근에 국제 선거 감시단도 왔고 근데 사실은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이게 거품이 그냥 낀 정도가 아니고요. 대단한 거품 속에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많은 보수 진영은 그걸 몰라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구독자가 4만 몇천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중간 나의 발언, 나의 어떤 소신을 밝히지 않았으면 한 10만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특히 최근에 제가 국제선거 감시단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 그 룸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메시지를 한번 이제 냈더니 한 1,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취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라고 하잖아요. 희망 회로를 계속 희망 돌리고 고문. 있습니다. 돈도 줘요. 돈 좀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거. 돈도 막.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거품인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대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 역시 그 산인 사회에 있으면서 들리는 정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뿐만 아니라 제가 리서치하는 것도 그 정보의 양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질문하는 실질적으로 부정선거 문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핫 이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좀 시각 차이가 있는지 좀 보도한 거. 시각 차이는 너무 많고 부정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아젠다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황교안 신당 측에서 그 아젠다를 수년 전부터 끌고 있고 그 아젠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많이 설득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들을 자꾸 이제 언론에 비추니까. 그런데 그 부정선거 아젠다라는 것은 미국 사회도 있었고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부정선거 이슈는 늘 있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이 우리 동맹국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없죠.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정선거 사정을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것처럼 언론에 자꾸 내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동조하고 막 희망 회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다가올 실망감을 생각해 보면 너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건 특정 어떤 이권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밝히진 않고요. 뭐 이 정도로 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돈 버스 문제인데 아니 그 돈 문제에 대해서 검돈이라는 게 말하자면 교회 이단 교회가 준 돈이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진 않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제가 아는 그래야 되지.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지만님의 그 강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성애 단체가 있어요. 네. 큰 단체인데, 제가 볼 때 한 몇억을 지원해줬던 그 단체가 아직도 이단성이 그 결론이 안 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몇억을 했는데 그 동성애 단체 회원 몇 분이 오해적인 상황이니까 그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 역할 하시는 분이 돌려주셨어요. 그 돌려준 것이 그 동성애 단체의 거룩성과 그 시너지, 파워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그런 돈들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교회가 뭐 6만여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런 불순한 많은 헌금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그런 목돈 이런 큰 돈 같은 경우는 걸러서 그 수용할지 말지를 하는 그런 어떤 점검 장치 한국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조심하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의 위력은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그 위력이
지금 대한민국 이 망해가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똑같다고 봅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우리 목회자와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애국단체가 힘을 쓰려고 그러면 어떤 자립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입장으로 가게 돼서 순수한 애국운동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국단체에서도 이런 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걸러낼 걸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돈이 사실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엔터테인먼트, TV 쇼. 네, 이런 것들의 역할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용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아젠다, 아까 뭐 동성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시선 돌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직하고 있는 그 단체 우두머리가 누군지만 우리가 파악이 되면 그 조직은 바로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돈을 받거나 후원을 받을 때 이 조직의 그 포장지만 보지 말고 이 조직의 수장이 누군지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면 잘 우리가 돈을 걸러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장시간 동안 우리 약속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됐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2차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영생 목사님, 교사 선생님 오랜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또 이 정교조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핵심 이런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금 또 17만 명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궁금한 것이 좀 많습니다. 예, 지금은 뭐 7, 8만 명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다음에 더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심하 우리 형제는 아직 뭐 이 유튜브 한재가 말한 대로 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4만 5천 명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막을 아까 돈 문제, 자 이런 것도 그 뒤에 이단적인 이런 것도 지금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더 듣고 싶은데 뭐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상황은 젊으니까 우리만큼 목회자들만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듣도록 하고 오늘 제일 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한 것은 모스탄이 아까 이제 별 뭐 영향이 트럼프가 영향을 별로 준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5명, 6명 뭐 베넌이라든지 존 밀스라든지 굉장한 이분들이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배후에 어떻게 그 돈들이 우리 이 자유우파의 그 이 좀 냄새나는 안 좋은 돈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혈되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 1분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일 큰 관심은 모스탄을 우리 한국 교회에 지난 3.1절입니다. 지난 3.1절 그때 저도 한 번만 저 세이브 코리아와 정강호 목사님과 한 번만 같이 모였더랬으면은 제가 정말 그걸 원하고 초창기부터 제가 손혜모 목사님께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로.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이 이분인데 한국에 오도록 만드는 다리를 놓은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경험을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1분간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스탄이 우리 한국 보게 됐던 네. 과정. 모스탄 대사는 그 10팩에서 제가 처음 만났고, 물론 그 10팩에서 한국 그 부정선거 관련된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서 왔던 그 툴스프롬이라는 그룹도 있고, 이미
그 조직에서는 모스탄의 힘을 얻고 같이 활동을 했던 조직이었고요. 근데 다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제 모스탄 대사를 만났을 때 그 3.1절 DC 지역에서 그 우리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한번 연사를 좀 써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는 녹음은 안 됐지만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모스탄 대사가 너무 좋은 의견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이제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그 질문을 이 섭외 요청을 드리기 전에 혹시 이런 섭외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섭외 받은 거 없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한국으로 가게 되기 전에 제가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를 닮은 아주 그냥 이야기를 입혀줬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를 입혀준 영상이 이제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그 영상을 훔쳤죠. 불법 복제를 하고 자기 교회 채널에 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요. 제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너 세계로 교회 교인이냐? 라는 질문을 해왔었고 근데 알고 있던 그 내막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로 교회 이제 손현무 목사가 이제 요즘 이런 여러 가지 다단계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요즘 이제 많은 큰 돈을 후원받으면서 이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모스탄으로부터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돈 냄새를 맡았고 제가 이제 가치를 올려놓은 상품을 훔친 거죠. 모스탄이라는 상품을 훔쳐서 잘 이렇게 하고 아마 한국 올 때 많은 돈을 줬을 겁니다. 많은 돈을 줬을 것이고 그 영상을 보고 돈을 줬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그냥 올 리는 없잖아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평양 건너가지고 무슨 뭐하러 옵니까? 어느 정도 뭐 있을 거라고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모스탄이 이미 인지도가 있었으면은 왜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제 영상을 훔치겠어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모시는데 제 영상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 기독교 가치가 올라가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의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보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근데 심지어 제가 굉장히 좀 이 손현무 목사가 지저분하다고 느낀 거는 단순하게 자기 그 세이브 코리아 조직의 그 세이브 코리아의 그 연사로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서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좀 한국까지 갔는데,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다음 월요일 날 화요일이었나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이브 코리아의 우남 기독교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남 기독교 아카데미 입학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입학식에 또 연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모스탄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화가 났던 포인트였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모스탄이 엄청 알려지고 세이브 코리아 손현무 목사님이 엄청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그 영상을 거기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로 교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 영상 퀄리티가 좋거든요.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그쪽에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영상을 저도 올렸는데 사과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직접 받지는 않았고 이제 부목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부목사가 이제 연락을 했고 그것도 제가 공론화를 시키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더 작은 그냥 소시민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였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의 행포라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손현무 목사님이 좀 탐욕이랄까 영진 목사가 한국교회 가지는 탐욕적인 스타일을 포착을 하신 거네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분의 어떤 행동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정도로 합시다. 너무 또 우리가 나가버리면은 안 되니까. 됐어요. 자, 우리 목사님 여기 또 안희환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나무라든지 또 정강훈 목사를 지나치게 짓밟는 또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2번이나 고소를 당해가지고
집행유예가 지금 나오겠다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 다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두 분이 투쟁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나와 주셔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순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우리 박수로 감사하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